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일단은 함익병 영입했다고 취소했죠. 근데 이 함익병 그 의사 이 사람이 그 선대위원장에 이제 추천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순간 내가 화가 빡이 나더라고요. 이거 오래전에 추억이 있습니다. 함익병하고 친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용옥 다음에 그 의사 출신 기자 홍해걸 마누라 여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되던 날 파티했던 놈들이야. 함익병하고 홍해걸 여에스더 전용옥 이런 사람들이 원래 얘네들 보수예요. 주로 나오는 곳이 TV조선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뭔가 좀 그 사회 지식인 임내 뭐 셀럽 임내 하면서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나 이런데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걸로 그런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익병 자체가 이렇게 한 행위를 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좀 극우에 가까운 포지션이야. 정치적으로는 보면. 특히 그 유명한 발언 있잖아요. 그 여성은 그 권리를 4분의 3만 행사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인종차별급 발언이죠. 어떻게 사람을 두고 그런 식의 인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 여성이 뭐 그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 같이 의무를 지고 있는 건데 직접적으로 군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4분의 3만 주장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하기 힘든 발언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남녀 계속 이렇게 싸움 붙이는 이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구상에 성별이 2개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나머지 하나도 죽게 돼 있어. 아니 거기다가 자기 와이프가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을 계속해서 싸움을 붙이는 이게 이런 게 가장 수준이 낮은 것 같고요. 그게 이재명 후보가 전북 가서 한 말인데 명언으로 남아 있어요. 뭐냐면은 청년들 문제는 남녀가 싸울 게 아니라 기성세대랑 싸워야 된다. 그렇죠. 그건 맞지. 근데 이런 그러니까 개념 없는 극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TV 같은 데 자주 출연해가지고 유명해지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말이 굉장히 뭔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사회적으로는 쓰레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지면 그 사람들 그 유명세를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정치권까지 기어 나오는 거 우리가 못 참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공부도 잘했고 난 나름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막 혼자 펼쳐. 주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죠. 왜?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엄청 똑똑한 자라. 그리고 엄청 똑똑하다 생각하고 내가 말하면 누구나 다 동조할 거야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짓거려버리다. 좀 약간 좀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사고라는 걸 해본 적이 없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동네 아저씨를 깡통쳐다 읊듯이 아니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데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4분의 3만 하라고 하면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어휴 원장님 당연한 생각이십니다 막 이랬겠죠. 그 생각이 그냥 굳어져 버리죠. 그게 윤석열이 봤을 때 내 사람이야 딱 이렇게 하고 뽑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가 우리나라가 좀 심한 편인데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들은 다 잘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머리 좋아가지고 시험 좀 잘 치면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뭐 의대 가고 법대 가고 해서 사법고시 가고 의사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 성인기의 삶이 실패라는 게 없어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뭐라고요? 내가 의사가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의사 페이닥터를 하든 개원 일을 하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어디 가나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이렇게 벌면서 사회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이렇게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항상 잘 되는 경험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렇죠. 특히나 함익병처럼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지함 피부과. 이걸로 대박 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지함 화장품에 함이 함익병이에요. 앞에 이씨, 지씨, 함씨 모여가지고 만든 거. 그걸로 2000년대 초반에 대박을 쳤기 때문에 지금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이꼬라지인데 독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독재에 대해서 피해를 제대로
봤으면 그렇지, 받아본 이런 적이 말을 없어요. 그렇지.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특히나 대표적 기득권 시각인데 그런 게. 근데 그 독재로 인해서 아들이 문재인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를 못하게 아들을 굴복시킵니다. 본인은 수긍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들을 선거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분이 저거 해야 되겠네. 2030을 그런 식으로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 일어날 그러니까 이게 테니까. 이제 이 내정 철회가 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거리는 아닌데 이거 가져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강남에서 좀 사는 아저씨들 내도 꼭 감익병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완전 저질입니다. 사회에 대한 공적인 게 없어요. 맞아. 세금 많이 내는 거 그리고 온갖 불결한 짓거리는 다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까지 진출하는 건 우리가 못 참지. 생각 자체가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이야기 강남에 이렇게 좀 사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이야기예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마인드인 거야. 직업만 다른 거지. 강남 부류에서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장모랑 하는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리얼 예능 이런 데 나와가지고 호감을 막 쏴. 그래 놓고 나서 나오면 머리는 쓰레기야 완전히. 맞아요. 그런 프로가 키운 괴물입니다. 예. 네. 그런 사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재승 뭐 언론들은 말은 되게 예쁘게 붙여주더라만 비니좌 요거는 이 상대역이 황희두면 딱 어울리는데 우리 레벨은 아니라서 근데 얘도 완전 골통이더만. 그러니까 나는 일베의 정치 세력화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뭐가 좀 논평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일베가 지금 대선 선대위원회에 들어온 거예요. 예. 이 노재승이는 완전히 뭐 개골통에 좀 가까워요. 발언하는 게 일베 애들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일베 아니야? 이 일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를 드디어 선대위원장에 앉힙니다. 아 놀랍다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이 개사과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우리나라 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거죠. 특히나 2030 세대가 아무리 역사 교육을 우리하고 다르게 받고, 그러니까 다른 시선으로 현 시대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저런 애는 아니죠. 2030 세대들한테 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승만 박정희가 시대의 구원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이 아이가 2030 세대를 대표해서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가 공도 과도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을 그렇게 수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 어떻게 역사의 어떤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는 생각이 예를 들면 페북에 썼던 글인데, 난 정규직 폐지론자로서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후반 논리를 저는 좀 들어보고 싶어. 왜 정규직 제로를 제로가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러니까 건지. 좀 나이 어린 함익병이죠. 이 말 한번 볼게요. 아니 함익병은 돈이나 많지. 얘도 많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반일은 정신병. 이승만을 비판하면 좌익. 문 대통령은 간첩. 5.18을 성역화하고 있다. 그리고 윤서인 책까지 지금 인증을 하는 그냥 일배. 근데 이런 애를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아니 조동현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 청년들 뭐 이런 거랑 예. 연결을 시키면은 일베가 지금 선대위원장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대위원장에 앉혔다는 것은 윤석열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전두환 보고 뭐 정치 잘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정규직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규직 없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발달돼 오면서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 자체가 노동력은 젊었을 때 제일 쓸만해요. 어느 정도 경험이 무르익고 30대, 40대가 가장 쓸만하고, 30대, 40대 노동력을 쪽 빨아버린 다음에 40대 넘어가서 노동력이 떨어질 때쯤 사회가 혹은 기업들이 그 노동력을 폐기해버리고, 그 폐기된 노동력은 사회에 또 다른 짐이 되는 이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일종의 시스템이거든요. 일부 국가들에서 정규직의 폭을 줄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보다 높은 급여를 주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의 여러 가지 다층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에서 정규직을 줄이자라는 게 있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노동자를 무한 경쟁 시대에다 내몰아놓고 그 다음에 정규직을 없애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렝게티 초원이죠. 니네들 알아서 게 살아봐. 니네들 마음대로 아기다툼하고 살아. 우리는 구름 위에서 너네들 싸우는 거 구경하고 니네들 피나 빨아먹을게. 이거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깊은 사고를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정규직인지 뭐가 비정규직인지 왜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하면 좌파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노재생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다 비정규직을 해야 돼. 이런 거 아닐까. 얘가 하는 이야기 자체가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상상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베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를 얘네들이 을 중에 을이잖아요. 얘는 을도 아니고 병 정도 되는 애들이 어떤 불만을 만들어내. 그러면은 그것을 갑들이 이용해 먹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죠. 을 간의 갈등을 계속 그 상황을 일베가 이제 사회 현상화 됐다는 거 그 숫자가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탓으로 하고 대안을 찾는 게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베가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을 우상화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각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뭐 사회 뭐 나는 어차피 뭐 뭔가 올라갈 가능성이 물론 일베하는 애들 중에도 그 전문직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의사도 막 일베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함익병이나 등등도 일베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사회 구조를. 근데 그런 애들 중에 한 명이 오세훈 그 선거할 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청년을 대표해. 사실은 얘들은 청년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대표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친일 매국 세력의 기득권을 대표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마치 청년을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선대위원회 딱 끌어와. 그러니까 이건 망하는 각 중에 하나라는 게 물론 일베가 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사회적 현상일 수도 있고 무시 못할 힘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복원력 있잖아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저건 비정 정상이 아닌 거지. 근데 그런 애들을 잠깐 이벤트로 이렇게 살짝살짝 끌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조동현은 사퇴해야 되지만 이런 애들은 끝까지 안고 가는 거. 이게 뭔가 좀 불균형하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병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재승을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꼭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똥파리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 똥파리인 일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베가 저쪽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이놈은 똥파이든 겨울인데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방탄 아니다. 하여튼 방한 똥파리. 네. 일베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대륙 아시겠지만 역사관만 비뚤어진 게 아니고요. 뭐 여성 집단 모의 강간 이런 거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우적 마인드도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패린적 마인드가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 일베라는 사이트야. 그리고 일베 그러면 가장 최악의 비하 발언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베를 선거판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이 뻔뻔함. 여기 중심에는 저는 윤석열이 있다고 봐요. 사실 이게 나치즘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치즘의 시작입니다. 나치즘이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사회의 불만을 굉장히 말초적인 방법이고 비정상적으로 유대인들이라든지 기득권 세력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공산주의자, 유대인들 일부 정말 만만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 사람들 짓밟으면서 이렇게 탄생한 게 나치즘이에요. 나치즘. 그러니까 좀 보고 있으면 일베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정말 나치가 1930년대 저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오싹오싹해요 정말로. 말 다 했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지자들이야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선거 캠프는 그 어떤 중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장이란 놈이 저런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을요 메시지만 쭉 내면 일베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를 떠나서 주에 120시간도 일해야 돼. 사용자 마인드잖아. 일베 애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대충 그런 것들이 무슨 노조가 왜 필요해?
전두환은 정치 잘했어. 이런 식의 망언 있잖아. 야, 후쿠시마에 무슨 폭발이 있었냐. 방사능 유출 없었다. 다 일베의 용어라니까요. 결국에는 윤석열도 일베인 거죠. 일베의 마인드. 극단화되어 있는 어떤 특정 커뮤니티의 생각들이 오염되고 전염돼서 박근혜보다 못한 후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그 자신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할 줄 모를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일베 회원은 아닐 수 있는데 사고방식에서는 완전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아니 일베 하는 거나 유튜브 하는 거나 똑같은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쉽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윤석열이 일베 하지 말란 법이 어딨어. 자기 지지자가 많으면 어디로도 가는 거죠. 그냥 일베예요, 일베. 부끄럽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노재승 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일부 있다고. 인정. 그 윤석열이 충청도 갔더니 그거 있잖아.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는 말 잘했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노인네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일부 포지션을 차지해.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고착화되는 지지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면.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그 언급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홍준표예요, 홍준표. 홍준표가 이제 그 금요일 날이었죠. 윤석열 캠프에서 홍준표를 만나러 갔죠, 이제. 선대위에 예. 그 출범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홍준표가 이제 자기 깐에는 뭐 윤석열 안 도와줄 거야 하지만 보니까 또 얘도 보면은 이준석이랑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처지일관,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거지. 뭐 백인 정군할 명분이 생겼다 같은 뭐 뭔가 좀 그래.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뭐 그 홍준표 입장에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뭐 어떤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김종인이 선대위에 합류했으니까는 내가 들어올 명분이 생겼다. 뭐 이준석이 뭐 윤핵관 다 쳐내라 하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명분이 생겨서 뭐 합류해서 백의종군 한다는 건지 그냥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 들어가기 싫었는데 들어가기 싫다고 말할 구실이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 캠프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없는 거고, 없는데 자꾸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지지율 바닥을 치고 하는데 당에서 도와달라 하면 홍준표 입장에서 고민도 안 해볼 수도 없고,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김종인까지 들어앉았으니, 홍준표 사실 김종인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 김종인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있나 싶긴 한데. 김종인을 구속한 사람이 홍준표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김종인까지 들어왔는데 홍준표가 내가 들어갈 명분은 더더욱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 저기 들어가기 싫고 거리 두고 싶은데 저기에다가 발가락 담갔다가는 영원히 나의 흑역사가 될 판인데 솔직히 홍준표는 이명박한테도 발가락 담갔고 박근혜도 발가락을 당겨서 완전히 흑역사 판인데 거기에 윤석열까지 묻어버리잖아요. 이제는 구제불능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이제 김종인까지 들어오니까 내가 발을 담그지 않아도 내 명분이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렇죠. 아니 어쨌든 간에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그 선거에 협조할 것 같은 느낌. 백의종군이란 말 나쁜 말 아니거든. 지책은 안 맡아도 열과성을 다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무튼 홍준표 씨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 된 느낌 있잖아. 내가 대선 후보가 안 된 것보다 청년들이 날 좋아하는 현상을 하나 겪고 난 뒤에 뭔가 좀 이상해지긴 했어요. 굉장히 골 때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어찌됐건 이 이야기의 결론. 윤석열이 지금 뭐 함익병이나 뭐 노재승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김성태도 기용하려다가 결국 백지화 시켰잖아요. 아무 개념 없어요, 지금. 누가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윤석열도 윤석열의 정책을 모른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다가 그 주워 삼키는 게 지금 수십 가지잖아요.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죠. 이 사람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요거 임명했다가 뭐 논란이 되면 나 몰랐습니다 하고 또 그냥 또 아니 뭐 반추동물 대세김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대세김질을 해. 오늘 그 선대위 출범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행보를 시작할 거잖아요. 시장도 찾아가고 현장에서 많은 이렇게 접촉이 있을 텐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쏟아질 거니까 두고 보면 됩니다.
윤석열이 돌아다니면서 술 먹는 장면만 모아놓은 사진 한 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흉한 걸 꼭 봐야 되나요? 봐야 돼요. 얼마나 숭악한 놈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따가 차분하게 나오면 되고요. 자, 아무튼 그 윤석열이 지금부터는 이제 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지지율이 좀만 오르거나 떨어지면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뭔가 좀 기분 언짢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선거 많이 남았고 우리 후보는 오를 일만 남은 데다가 저쪽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는 이제 뭐 반짝하게 누릴 수도 있지만 지지고 볶고를 벌써 한 2주 가까이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결국에는 나중에 뭐가 남느냐면 선대위원회 뭐 누가 들어왔냐 보다는 후보의 자질이 70% 이상이 저는 좌지우지한다고 봐요. 네. 나머지 30%를 뭐 여러 가지 아젠다나 인물들로 채우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메타버스 이걸 2월 말까지 계속 할 거잖아요. 이 파급력이 정말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언론이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도량 자체를 이렇게 다루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언론에서.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미치는 그 파급력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도 현장에서 그 정도 분위기가 생기면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매주 그런 식으로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반응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면 아 이거 뭔가 확실히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이게 밑바닥에서의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걸? 이름은 다르겠지만 이재명과 비슷한 형태의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재명이 만들어내는 그 효과를 윤석열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언론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누가 잘하네 못하네 엎치락 뒤치락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작질을 할 테지만 중요한 건 현장이거든요. 예. 현장 분위기가 모든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새날 와서 꼬장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말자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새날은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공식 선대위처럼 바라보시는 탓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같이 이재명 정부 탄생을 위해서 협심해 나가는 서로가 동지일 수도 있어요. 마치 가장이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집에서 막 터뜨리는 것처럼 이재명 지지율이 좀만 떨어지면 새날 탓처럼 이야기하시고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하시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장 승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서로 어깨 걸고 가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왜 주위 사람들을 때리냐 말이야. 지금은 나는 내가 봤을 때 특별하지 않는 한 민주당도 공격하지 마세요. 뭔 좀만 있으면 민주당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에 안 나면 언론 탓을 해야지 왜 민주당 탓을 해. 그러니까 민주당 공격을 할 때는 슈퍼챗을 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욕의 메시지를 넣어서 정확하게 해야지. 그 욕이 오래 5만 원 가요. 이상. 예. 5만 원. 그냥 욕만 날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5만 원 이하는 안 되고 5만 원 이상만. 자, 어쨌건 간에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윤석열 술 먹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폭탄주하고 소주를 좋아하죠. 야, 성형사. 사진에서 냄새가 나네요. 내 눈. 내 눈. I'm good. 빨리 이제 하나 주세요. 먹어야겠다. 알코올 중독자가 대선에 나온 거죠. 아니 금요일에 그 깜짝 회동 울산에서 할 때도 그냥 그런 걸 생방으로 내보내주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웅크타드에서 뭐 후진국 아니 중진 개선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디벨롭드 컨트리가 됐는데도 안 해주던 놈들이 이제는 이거 그 폭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생방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라이브를. 미쳤구나. 그런데 저렇게 모아서 놓으니까 저렇게 폭탄주 먹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었나. 어떤 저렇게 기사에 보니까 라이브로 보내줄 필요가 있나?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벌어졌던 윤석열의 다리가 붙었다. 이런 기사도 써주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술 먹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저기 뭐라 그랬지 매주 처먹는 버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고 버스. 주정 라이브 촬영 쇼 같은 거 말해서 네. 지지율을 올리려는 음모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 투표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요. 예. 계속 과대표되는 저쪽에 지지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이미 여러분들 있잖아요.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그걸로 끝인 것 같지만 선거운동의 결과물은 이미지 형성이자. 네. 이미지 형성은 이미 끝났어요. 그걸 누가 더 좋은 쪽으로 모아서 가느냐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윤석열 술 좋아하고 컨텐츠 없고 무식하다는 거 다 압니다. 네, 근데 저는 그 현장 분위기를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했던 해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해의 그 대통령 선거 현장을 좀 따라다닌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예. 현장에서 시민들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 눈빛, 행동, 몸짓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윤석열이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게 윤석열이 현장 갈 때 그 근처 분위기 있죠. 사람들의 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화면으로도 느껴지고 현장에 가도 느껴지는데 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기는 그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세균 후보가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 경선에 나왔을 때 그때 그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어떤 출정식 보다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열기도 현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더라고 윤석열 후보가. 그거는 진짜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동네 진짜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다려봐요. 우리는 이제 즐기는 일만 남았어. 근데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수직 운동장에서 굉장히 우리들의 역할이 좀 힘들어지는 거라고 보고 저는 역대급 대선 후보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 자체가. 개념 충만, 어떤 지식,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저는 끝까지 알아줄 거라고 일단 봅니다. 의미가 좀 달라서 그렇지 윤석열 대 역대급이죠. 아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극과 극은 자, 일단 여기까지.